NFT를 만약에 처음 이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지식이나 상식만큼 중요한 게 또 이 분야에선 경험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시대 자체가 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MZ세대 중에도 특히 이제 G세대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사실 디지털 쪽 세상이 더 발전될 거라는 거는 좀 확신을 하고 있어서 익숙해져 놓으시는 거는 되게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러니까 NFT가 뭐 초반부터 이제 이게 디지털 자산이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끝물 아니냐 아니면 뭐 진짜 가치가 있는 거냐 가치에 대한 얘기 실체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현물적인 부분에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가치가 있다는 거는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부분. 그래서 물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컨셉이 뭐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지만은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컨셉에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는. 그래서 그럼 디지털 부동산이 과연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하지? 약간 이런 질문들이 이제 들어. 저도 물론 한 5년 전에는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몰리면 항상 이상한 프로젝트들이 좀 나와요. 뭐 러그풀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금을 모집을 해놓고서는 밑에서 이제 카페트 당겨가지고 위에 있는 게 다 무너지는 그런 걸 이제 러그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NFT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굉장히 시장이 작았어요. 50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다면 20년도에 3천억 원 그렇게 크게 성장하진 않았죠. 근데 2021년도가 엄청 화두가 되면서 이게 40조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그렇게 치면 거의 2020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100배 한 40조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리서치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매년 성장률이 한 34%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한 270조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NFT라고 흔히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NFT, 뭐 또 기술적 NFT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뭐 나이키가 됐든 뭐 아디다스, 그다음에 뭐 프라다 명품 쪽 그리고 뭐 가수도 뭐 이렇게 뭔가 연계를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그러니까 대기업들과 뭔가 콜라보를 진행해가지고 발행되는 NFT들이 있고요. 그리고 PFP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Picture for Profile이에요. 그래서 그 Picture for Profile이 예를 들면 요즘 세대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SNS의 메인 화면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보통은 이제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보여지는 사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핫했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가장 핫했던 프로젝트를 보면 뭐 BAYC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크립토펑크가 있고 한데 이 하나당 최소가가 뭐 2억 3억씩 했었어요. 근데 요 사진을 픽처 포 프로파일로 걸어 놓음으로써 나는 이 정도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플렉스용 PF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PFP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플렉스의 용도도 있지만 나 여기 커뮤니티의 일원이다 라고 보여주는 용도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핫하다고 하면 와 대단하다 나도 부럽다 약간 이렇게 좀 그런 좀 주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관심을. 이제 초반에는 진짜 아무거나 올리면 막 샀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거나 올리면 묻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개인들도 막 시도하면은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거래소도 종류가 엄청 많아졌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엄청 많아졌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BAYC라는 프로젝트가 이 시장의 트렌드를 좀 리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이제 PFP죠. 아까 말씀드린 PFP.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미넴입니다.
그 미국 래퍼 에미넴이고, 요분은 스테픈 커리라고 미국 농구 선수.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하고, 이분들 말고도 뭐 해외 유명 셀럽들이 요 PFP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조금 이제 한국 연예인분들도 가끔 가다 이렇게 하신 래퍼 마미손인가? 그분도 이제 뭐 하시는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브랜딩.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NFT를 그냥 샀을 때는 용도가 따로 없었어요. 예. 뭐 근데 이거를 상호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BAYC는 이 원숭이를 사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에다가 다 갖다 붙여. 너가 뭐 와인 사업을 하면 와인에다 붙여서 팔아도 돼. 그걸 가지고 이제 네 사업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상호권을 준 거죠. 요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시세로 치면은 당시에도 미니멈 한 2억 정도 했을 거니까 그냥 웬만한 아무나 살 수 없는 거예요. BAYC가 가격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아 얘는 우리 동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밀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래 네 와인 우리 거에 이제 들여가지고 팔자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파티를 할 건데 그러면은 니네만 초대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들이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홀더 대상으로 한 혜택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추가적으로 BAYC를 운영하는 유갈랩스라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또 새로운 또 NFT를 만들어서 홀더들한테만 또 뿌려줘요. 근데 이게 또 막 한 2천만 원 막 이렇게 팔려요. 최소 2천만 원 뭐 이렇게 팔린다 하면은 그럼 들고만 있어도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NFT를 사서 난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팔아서 돈을 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이 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 BAYC가 뭘 잘했냐면 요걸 들고만 있어도 어떠한 혜택이, 추가적인 혜택, 그러니까 그 자체 혜택이 있고 부수적인 혜택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진입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희소성을 가진 집단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근데 NFT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한 1억에 NFT를 발행을 했는데 1억에 사장님께서 사셨다고 치면 사장님께서 다른 사장님한테 뭐 한 3억에 또 파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최초 창작자한테 돌아오는 로얄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에서 설정하기 나름인데, 어디는 뭐 한 7.5%, 어디는 뭐 최대 막 50%까지 설정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근데 제가 1차 판매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판매에 대해서 로얄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틀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 창작자들은 제게 계속 돌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로열티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걔네들이 그리고 시장에 계속 유통이 되고 고여있지 않고 계속 거래가 된다고 하면 추가 수익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세컨다리 마켓이라고, 2차 시장. 그래서 NFT가 지금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판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성숙해지어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시장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차 시장은 지금 첫 번째로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 NFT는 사실 얘네가 진짜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아니면 이게 진짜 돈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누군가가 내 걸 살까 안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는데, 2차 시장에서는 이미 한번 누군가 요거를 검증을 해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리스크는 좀 덜지만 뭐 수익률 자체에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음원 쪽도 있는데, 음원 쪽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로열티나
뭐 음원 판매, 그래서 음원 NFT, 뭐 음원 블록체인 이런 쪽도 지금 해외 쪽에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픈 커뮤니티 음원 생태계 이런 부분으로도 발전해 갈 거라고 이제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고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NFT, 좋은 NFT를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까요? 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시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트렌드는 또 금방 질려요. 그래갖고 또 빨리빨리 좀 시프팅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그런 창의적인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디파이만 해도 종류가 엄청 많고, 예, 그 안에서 뭐 엄청 많이 생겨나고, NFT 쪽도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계속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기 모델에서는 그냥 NFT를 발행해서 파는 구조였다면, 그 뒤에는 이제 뭐 고양이들끼리 교배도 시키고, 그러면 새로운 또 뭐 이렇게 NFT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고양이를 또 팔 수 있는 추가적인 또 수익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를 스테이킹을 했을 때 또 거기서 받는 이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NFT를 사실 리드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해외 쪽 중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 쪽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북미 쪽에서 NFT를 거의 현재는 이제 선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보통 이제 해외라고 하면 이제 북미 쪽, 좀 전에 말씀드린 북미 쪽이고, 북미 쪽에서 좋은 NFT의 형태,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 보통은 국내 쪽에서 이 좋은 모델을 약간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어떻게 보면 약간 리폼을 한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스타일로 또 변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출연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해외 쪽 프로젝트들이 오리지널리티가 좀 강한 편이고,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그러니까 핵심 가치, 컨셉,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가지 정도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NFT를 찾을 때 보통은 프로젝트들의 NFT가 조금 더 좀 더 안전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엄청나게 마케팅을 해갖고 다른 투자자들을 사실 끌고 와야 그 사람들이 제 거를 살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거래거든요. 그럼 제 거를 누군가가 사줘야 이거를 팔 수 있는 건데, 어떤 NFT들은 샀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좋았는데 아무도 그 매력을 못 느껴준다면 결국에는 못 팔고 그냥 본의 아니게 이제 연구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군가가 사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계속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뭔가 계속 발전을 시키고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볼 때는 핵심 가치나 아니면은 여기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단기성으로 그냥 투자 유치만 하려고 NFT를 발행을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NFT를 발행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게 NFT가 계속 완판되면서 잘 되다 보니까 투자 유치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생겼었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시장이 조금 위축되니까 그런 사례들이 지금은 조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완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국내 분들,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그 클레이튼, 카카오에서 발행한 클레이튼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클레이튼 기반의 NFT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시장 쪽에 있는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래서 해외 쪽에도 좋은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NFT가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프로젝트를 확인할 때 그 커뮤니티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뭐 디스코드가 됐던,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좀 디스코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디스코드. 옛날에는 이제 뭐 텔레그램, 오픈카카오도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은 디스코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활동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뢰도를 구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NFT가 잘 되려면 이 커뮤니티들이 본인들이 또 이게 프로젝트를 많이 알리고 해야 이제 자체 마케팅, 그러니까 커뮤니티들이 보통 BAYC가 가장 잘 된 게 그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마케팅도 하고 뭐 오프라인 혜택 제공도 하긴 했는데,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생겼어요. 오프라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BAYC가 뭐 파티도 열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 경쟁이 조금 과열이 되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커뮤니티 모집, 투자 유치 또는 고객, 그러니까 커뮤니티 유입을 위해서 마케팅을 과도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 NFT를 사면은 단순히 사고 파는 거 외에도 혜택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얘네는 이거 하네?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줘야지. 아니,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줘야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아까 디파이. 그쵸? 디파이에서도 이자 경쟁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서도 혜택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경쟁이 과열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단에서 좀 무리할 정도로 만약에 과열이 되면 이제 그거를 감당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PFP NFT 쪽에서 투자 유치를 크게 성공을 했는데, 시장에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제 서로 경쟁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옥석을 가리기가 매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제 가치가 올라가려면 성장이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성장은 그대로인데, 성장은 천천히 가는데 가격만 이렇게 올라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럴 경우에 뭐가 생기느냐? 이제 그 거품에 대한, 네, 거품이 생기고 거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것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현실적이고 진짜 지속이 가능한 NFT 프로젝트들은 이제 다시 그런 사업 모델이 확실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다시 시장을 리드하면서 NFT 시장이 이제 성숙기로 좀 접어든, 근데 이 과정 자체는 사실 어떤 혁신 시장에도 다 존재하는 부분이고, 이게 기대감 때문에 거품이 생겼다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는 건 어디든지 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NFT를 만약에 처음 이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이제 뭐 핵심 가치, 실현 가능성, 지속성, 뭐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커뮤니티, 팀, 실제로 이 팀이 운영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좀 친숙한 분야, 이해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NFT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나 상식만큼 중요한 게 또 이 분야에선 경험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익숙해지는 거. 근데 지금 시대 자체가 뭐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이제 뭐 가상세계 또는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금융,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MZ세대 중에도 특히 이제 G세대, 아주 어린 친구들이 사실 디지털 세상에 굉장히 익숙하고, 어린 친구들은
이미 막 이런 거를 다 다룰 줄 알거든요, 지금. 예,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사실 디지털 쪽 세상이 더 발전될 거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거의 이제 제 기준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어서 익숙해져 놓으시는 거는 되게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시장 연계 지금 오지 않았는데 저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와 이런 시장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NFT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NFT는 한 3, 4년 전만 해도 몰랐을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유망 분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품 분야도 NFT랑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상세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가상 공간에서 캐릭터가 뛰어다니는 거 말고, 뭔가 새로운 모델의 가상세계. 진짜, 제 생각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3D 게임에서 총싸움 있잖아요. 그 총싸움 게임에서 총 뺏으면 메타버스 아니냐. 그냥 총 없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면 메타버스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다음 인터넷, 차세대 인터넷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처음에 이제 MS-DOS 요 PC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마우스도 없었죠. 이게 타이핑 해가지고 뭔가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가 나왔어요. 뭐 매킨토시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마우스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제 서핑하면서 넷스케이프부터 해갖고 이제 브라우저가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쓰는 인터넷이랑 옛날에 쓰는 인터넷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메타버스가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새로운 인터넷의 영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어떤 혁신 회사가 또 그런 기술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5년 뒤에는 또 굉장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메타버스, NFT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뭐 PFP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 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미래 가치, 이런 세상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 NFT가 하는 역할들이 이제 컨텐츠 분야는 NFT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때 더 발전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이제 베이스를 까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보는 이제 미래는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뭐 의식주 외에도 밀접한 음원이 됐던 다양한 책이 됐던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 안에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NFT를 통해서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입 절차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실제로 그럼 NFT를 내가 거래를 하고 싶다, 한번 사보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의 NF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사 같은 데 보시면 솔라나 기반, 모모 기반,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기반 기술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전 세계 한 80-90%는 지금 다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클레이튼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 쪽에서 이제 카카오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돌아가는 NFT를 거래를 하려면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현금으로 되진 않고 이제 코인 기반으로 사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더리움이 하나도 없다 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이제 거래소들도 그 페이먼트 플랫폼들이랑 이제 좀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카드 결제를 해서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구축을 해놨어요. 아니면 뭐 만약에 뭐 제가 업비트든 빗썸이든 거래소가 있다, 그럼 거기에서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보내셔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거래소에서 직접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더리움을 확보를 하셨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요. 그래서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갑이라고 표현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게 다양한 지갑들을 상상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그냥 흔히 웹브라우저랑 연동되는 익스텐션,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브라우저 위쪽에 뭐 여기 주소창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콘들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여우 얼굴이 뜰 거예요. 일단은 구글에 가셔서 메타마스크라고 치거나 아니면 metamask.io라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메타마스크를 설치를 하시면 이제 지갑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설치를 하고 본인의 계정에 이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오픈시로 가면 오픈시가 이제 지금 거의 NFT 거래소 중엔 제일 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를 가면 오픈시에서 지갑을 연동시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연동을 해주면 됩니다. 절차 자체는 뭐 이렇게 한번 하면 끝이에요. 예, 초반에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네,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FT를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 안에 수수료가 이제 몇 번씩 들어가요. 처음에 이제 거래할 때 수수료가 있고 네, 이더리움 보내고 받을 때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메타마스크를 하실 때 또는 이제 투자를 직접 NFT를 거래를 직접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에 가보면요. 거래소에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면 BAYC가 잘 됐으면 BAYC 1, 2, 3, 4, 5, 6, 7, 8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다르고 약간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하는데 전부 다 필터링을 다 못해요. 그러면은 걔네는 어딘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본인들의 웹사이트로 유인을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거기서 자기네 것들을 사기에 유도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못된 짓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시면 진짜 금방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요. 예를 들면 한 뭐 22더리움짜리다 했을 때 경매 같은 것도 들어와요. 경매가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이제 오퍼가 들어오는데 4.111 해가지고 얼핏 보면은 4,000이더 같아요. 22더에 올렸는데 4,000이더를 주고 사겠다고 이제 대충 보면 4점이에요. 콤마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비딩을 해갖고 일부러 속여가지고 비싼 거를 싸게 사갖고 자기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도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깜빡하면 이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하려면 이제 웹사이트나 커뮤니티나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계정 아까 전에 이제 메타마스크 계정은 진짜 잘 관리하셔야 돼요. 거기는 비밀번호를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 쪽의 특성이에요. 예전에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10,000개인지 몇 개 모았는데 그분이 니모닉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 있는 데서 엄청 찾고 있는 막 그런 짤이 돌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뭐 자산 가치가 몇 천억인데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못 찾았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정 관리는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랑 가스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책에 있긴 한데 가스비라는 표현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가스비는 뭐냐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거래로 등록이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돼요. 어쩔 때는 굉장히 비싸고 어쩔 때는 되게 쌀 때도 있어요. 근데 거래가 몰리면 비싸집니다. 예, 그 특성은 그냥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간으로 뭐 한 7, 8시쯤 거래를 하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실 시간이라 가스비가 갑자기 비싸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NFT 프로젝트들 볼 때 이 프로젝트들의 거래량을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인지 좀 잘 봐야 돼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제가 팔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은 프로젝트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나중에 연구소장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왜 잘 됐고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크립토펑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2017년도에 나온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그리고 얘를 봤을 때 과연 살까? 이런 의문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저가가 뭐 한 52더 정도 되니까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은. NFT의 시초, 사실 최초 NFT는 2014년이고요. 예, 근데 이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 이 10,000개를 랜덤하게 이제 발행을 하면서 다 하나하나 각각 고유의 특성을 줬어요. 특성을 주고 누구는 여기 파이프에 물고 있는 애, 머리 스타일, 뭐 안경 해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attribut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00개의 캐릭터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애는 파이프 여기 있죠. 얘는 파이프를 물고 있는 애는 뭐 예를 들면 88개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10,000개의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최저가가 1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많이 비싸게 팔린 거는 뭐 230억도 있고 뭐 140억에 거래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인들은 뭐 제이지, 스눕독,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뭐 스티브 아오키, 로건 폴 뭐 이런 유명인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1년 4월 달에 20만 원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BAYC 아까 말씀드린. 근데 현재 최저가가 92더 언저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한 2억 정도 되겠죠. 네, 최저가. 많이 비싼 거는 또 뭐 몇백억에 거래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거를 몇백억에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거는 이거 얘네는 또 그냥 2D에다가 24x24 그냥 2D 거의 90년대 오락실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픽이에요. 얘네는 근데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크립토펑크는. 근데 2021년 BAYC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크립토펑크에 있던 요 원숭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종족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외계인이 가장 없어요. 희소성이 엄청 세가지고 외계인들이 제일 비싸요. 5개 종족이 있는데 외계인, 유인원, 좀비, 남자, 여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래서 5개. 근데 외계인이 제일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인원, 그 다음에 좀비, 그 다음에 사람들. 인데 그 중에 유인원을 따서 요거를 만든 거예요. BAYC. 네. 근데 뭐 컨셉 자체는 원숭이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돼갖고 심심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로 했다. 네, 그냥 세상을 벗어나서 누릴 걸 다 가질 거 다 가져서 더 가질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숨어 살기로 했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홀더들한테 제가 아까 전에 에어드랍 해줬다고 얘기를 했죠. 에어드랍은 이 홀더들한테 추가적으로 NFT를 또 발행해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이거는. 그게 이 강아지인데 명목은 뭐냐면 이 유인원들은 심심하고 외롭기 때문에 4발 달린 동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되게 약간 창의적으로 뭔가 초등학생 동화 느낌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잘 짜서 이제 또 해외에는 또 이런 약간은 좀 우리가 볼 땐 유치할 수 있는 얘기들을 또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에서
뭐 이 강아지들을 분양받고 싶으면 데리고 가면 되는데 하는데 10,000명 중에 10,000개의 홀더 중에 한 9,800 정도가 이제 강아지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를 또 NFT 거래소에서 팔면서 또 추가 수익을 또 받고 막 이런 구조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혈청이라고 해서 얘를 먹으면 뭐 뮤턴트,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로 이제 또 진화를 하는 버전이 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던 거예요. 뭐 유명인들이 마돈나, 뭐 메시, 포스트 말론, 뭐 페리스 힐튼, 스눕독, 아까 뭐 농구 선수 스테픈 커리, 샤킬 오닐, 뭐 네이마르도 가지고 있고요. 예. 저스틴 비버,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또 이제 여기 홀더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회사가 되게 엄청난 게 뭐냐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이 회사 자체의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2021년 4월에 시작했거든요. 2021년의 재무제표의 순수익률이 95%. 원가가 95%가 아니라 순수익률이 95%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2년 전망은 97%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진짜 설립된 지 딱 1년 됐잖아요. 시작한 지 한 1년 좀 넘었죠. 5조 밸류에이션 인정받고 기업가치 인정받고 최근에 그냥 원화로 따지면 한 5천억, 6천억 원 펀딩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투자 유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핫한 프로젝트이고, 얘네가 그럼 그 돈을 뭘 하겠다고 레이징을 한 거냐면 이게 어덜사이드라는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BAYC가 우리 이제 메타버스로 진출을 하겠다.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게 지금 어덜사이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타버스 땅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AYC가 또 크립토펑크를 인수를 했어요. 본인들이 소유한 캐릭터들을 이 자기네들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캐릭터로 쓰겠다 하는데 이 캐릭터가 크립토펑크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이제 다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좋고, 그 다음에 이 아주키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디자인이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는 다 실리콘밸리 출신의,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구글, 블리자드 뭐 이런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회사고요. 참 디자인 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게리 베이널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업가이자 인플루언서이고 뭐 작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 자기계발 강연 같은 걸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들도 민팅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V콘이라고 해서 이 홀더들이 그 컨퍼런스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패스 같은 거를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강연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뭐 스눕독, 페럴 윌리엄스, 뭐 디팍 초프라, 밀라 쿠니스, 뭐 미 하원 의원도 있고, 예, 셀럽이나 기업가 지도층들이 이제 많이 강연을 하는 그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참여권 같은 걸 줍니다.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라서 이거는 진짜 형식과, 근데 트렌드가 될지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는 프로젝트인데 약간 특이해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업 로드맵도 없고 커뮤니티도 없고 우리 코인 쓸데없다, 대신에 공짜로 주겠다, 무료 배포를 했는데 지금 한 5이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5이더까지 올라간 케이스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트렌드가 갑자기 또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또 NFT의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는 좀 행동을 하고 있다. 예, 이거는 또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 트렌드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얼마에 민팅을 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치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면, 여기는 그냥 무료로 다 뿌려놓고
니들끼리 한번 만들어 봐라. 약간 이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재미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보통 프로젝트들 보면은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할 거고 이런 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량이 있다. 근데 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근 NFT 씬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논리적으로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러면은 무료로 이거를 민팅했을 때 그럼 얘네는 도대체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에 대한 질문은 무료 민팅을 해서 본인들 그 홀더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오이더까지 올라왔잖아요. 아까 전에 로열티 말씀드렸죠. 이 친구들은 그것만으로 지금 한 50억 정도를 수익으로 받았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 부분인데 NFT의 앞으로의 확장 분야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아트로 시작해서 이제 메타버스, 음원 쪽, 뭐 소설이나 웹툰 쪽이나 사진, 그 다음에 로열티라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음원 쪽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음원 NFT 쪽이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원 NFT 쪽 사업이 아티스트들이 들어오면 이게 뭐 NFT도 그 예술 쪽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그냥 IT 기반으로 했을 때와 블록체인 기반의 NFT로 거래를 했을 때 음원 쪽에도 아티스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들어오기에 충분한 환경이 된다면 아마도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또 확장을 하겠죠. 그래서 뭐 많은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진위가 좀 갈릴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 못한 분야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허 부분 이제 상표 출원이 2021년도에 NFT 관련 상표 출원이 한 2,179건 정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근데 올해는 5월까지만 해도 3,00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는 또 새로운 연예인들, 셀럽들, 뭐 베컴, 카니에 웨스트, 뭐 척 노리스 막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자기도 이제 NFT 할 거다 막 하면서 이제 또 암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뭔가 성장을 계속 진행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요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접하시면 이제 시장 전체가 어떻게 가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할 때는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뭐 남이 좋다 해서 사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철칙이 있고 요거를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고 트렌드를 잘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최소한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아마 좀 더 좋은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